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이번에는요, 커피 한 잔에 아침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시럽자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흐리네요. 저도 보니까 좀 흐리네요. 비가 온다더니 비가 또 네네. 좀 내리는 것 같고요. 자, 먼저 저 얘기 좀 해보시죠. 그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새 장관 후보자 지금 여야 입장이 다른데 어제 보니까 고위당정청 협의했고요. 보니까 뭐 언론에서는 자꾸 낙마 가능성 한 명이라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인사라는 것이 이제 어려워진 정국을 돌파하는 그런 최신 용어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인사는 사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나타난 그런 어떤 민심 이런 것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정국을 정면 돌파해가면서 쇄신 의지를 다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기대에 비하면 여러 가지 이제 걱정거리가 많아진 좀 다소 마음이 무거운 그런 국면으로 청문회 이후에 접어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당정청 협의회를 했을 텐데 거기에서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논의는 없었다 이야기하지만 아마 송영길 대표 체제의 새로운 지도부가 당이 들은 국민의 민심을 들은 그대로 아마 청와대에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역대 청문회 중에서 좀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면 낙마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지만 그것은 낙마할 수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가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오늘 청문보도 채택 이제 국회의 시간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이제 어떤 결론들이 날지 저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이전까지도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실망한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 또 일부는 포기, 또 일부는 여전히 분노를 멈추지 않으셨던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많은 흠결 있는 사람들이 통과를 했다고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청문회를 두고 또 수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셨던 민심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네. 인사청문회 이번에 저는 많이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9번의 민주당의 단독 처리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좀 고민을 하시는 이유, 4.7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민심을 의식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임기가 한 1년 남짓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장관들이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들이 적고 또 적임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얘기하셨던 인사 7원칙이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어떤 변명도 또 어떤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부적격으로 판명된 3명의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저는 국민의 민심은 굉장히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야당은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YTN 홍보선의 출발 새아침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여의도 시럽자들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에 전화 연결선택과 고르지 못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라인펀드 특혜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는데, 자, 특혜인지를 두고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후보자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고요. 자, 먼저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후보자는 따님의 일이라고 또 사위가 경제 주체라고 본인은 모르신다고 얘기는 했지만 예. 라임 펀드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무리를 일으켰던 일종의 금융 사건이고요. 예. 또 거기에 사위와 손주와 딸이 사실은 굉장히 소수만 받을 수 있는 특혜 조건으로 그 펀드를 구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게 지금 이 정권의 여러 가지 펀드와 관련된 게이트라고 의심받을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가 모르는 것으로만 답변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어쨌든 본인이 이런 부적절한 펀드에 또 가족이 연루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조속히 라임 펀드와 관련된 정치권의 인사들의 수사가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미 행안부 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대다수의 의혹들을 좀 야당도 인정하고 지나간 측면이 있긴 한데요. 예. 어쨌든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좀 촘촘하고 엄격한 잣대로 그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뭐 김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 보면 이제 임명 동의안 심사 보고서 채택해야 되고 국회 인준제 남아 있는데 자 박수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잘 네. 통과되겠습니까 보시기에? 예, 뭐 무난하게 통과를 되리라 생각하고요. 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 라임 사태 의혹을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야당은 아마 의도가 있을 겁니다. 김부겸 후보자 자신도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5명의 장관 후보자 뭐 인준된 분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청와대의 결단을 압박하는 그러한 연계 수단으로 별 무리가 없는 그러한 그 김부겸 후보자의 라임 관련 뭐 이런 것들을 좀 무리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충분하게 청문회 과정에 소명이 됐고 또 라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생각할 때 마침 또 공교롭게도 오늘 국민의힘의 전 도당 위원장 윤갑금 전 대구 고검장께서 오늘 또 뭐 형이 확정돼서 한 뉴스가 오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도 김부겸 후보자 관련이 없는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들어지는 것은 김부겸 후보자 본인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앞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압박 뭐 이런 것들이 크고 그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지금 내부 좀 보죠. 그 전재수 의원이 경선 연기는 저번에 꺼냈는데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경선 연기에 대한 지금 뭐 이거 반대하는 분들 보니까 많고요. 적지 않고 어떻게 상황이 좀 가고 있습니까? 박수현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이 네네. 이제 당내의 어떤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일부 개개 의원 한두 분이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지 예. 뭐 당내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거나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거나 전혀 그렇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김연아 의원님, 뭐 네. 이건 뭐 상대 당 얘기지만 뭐 이렇게 좀 경선 얘기 나오는 거, 연기 나오는 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앞서가던 대선 후보자들의 어떤 큰 예. 구조가 예. 변화가 생기는 저는 하나의 조짐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뭔가 지금 앞서 있는 후보에 비해서 후발적으로 시작하는 후보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당내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예. 반영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당 사정에 따라서 당원 당규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도 좀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너무 당원 당규가 자주 바뀌고 경선의 룰이 바뀌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의 대선 경선 구도가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좀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엎치락 뒤치락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박소연 위원장님 만약에 뭐 혹시나 이게 경선 연기론이 좀 더 논의가 된다면 혹시나 네. 당원 당규 뭐 이게 고치는 거 이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당원 당규 문제가 뭐 전당원 투표나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 문제는 그 당무위원들 의결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어떤 그 당내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국민의힘과 연계가 돼 있어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다
아셨습니다. 저희는 후보를 선출해 놓고 막연하게 이제 국민의힘의 그 야권 단일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 사실은 선거의 여러 가지 공학적 주도권을 저희가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선거 180일 전인 9월 9일까지 후보를 미리 선출해 놓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야권은 지난 4.7에서 어떤 좀 속된 얘기로 재미를 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를 또 제3지대의 단일화 논의 굉장히 지난하면서도 길게 갈 건데 거기에 어떤 온통 대선의 선거의 어떤 프레임을 다 거기에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어떤 전체의 판세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내의 어떤 뭐 개파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전략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아마 고민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광주 찾았습니다. 이제 5.18 민주묘지 묘역도 참배를 했고요. 자, 민주당은 광주 정신 계승, 국민의힘은 이제 희생자 유족 사죄했고요. 자, 어떻습니까, 김현애 의원님? 이런 모습 바람직한 겁니까?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사적인 아픔 또 예.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정파나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왔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에 5.18 민주묘역에 가서 여야 정치인들이 참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해 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군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도 예. 조금 민주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치권이 우리가 역사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길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오늘 네.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간다고 했는데 보니까요? 네, 오늘 초선 의원들이 또 추가로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장님, 이렇게 네. 국민의힘 보니까 초선 의원들도 오늘 간다고 하고 이런 이제 계속적인 흐름 어떻게? 당연히 가야 되고요. 저희가 역사와의 화해를 당연히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사를 바르게 정리하는 토대 위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예. 국민의힘이 과거에 집권했던 시절에 군사 독재 시절 등을 포함해서 어떤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책임자 처벌에 협조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발 약속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던 국민의힘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측면에서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현충원을 방문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쭉 방문하고 손원일 제독과 김정호 장군 6.25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장군의 묘역도 참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5.18 문제뿐만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거나 할 때 또 봉화까지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하고 또 사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진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우리 역사는 서로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요 취임 4주년 이제 임기 이제 꼭 1년 남겨두게 됐는데 4주년 특별 연설을 하시는데 자, 어디에 방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박수현 위원장님 먼저. 예, 당연히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제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의 안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 이제 방점을 두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은 나라 경제는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30일 날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그 한국이 예측을 뛰어넘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마 그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가장 중요한 유일한 나라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하루 전에 4월 29일에 아마 IMF는 한국이 이 코로나
정책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함으로써 어떤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그 글로벌 경제 지수 측면에서는 나라 경제는 굉장히 잘 되고 뜨겁다. 이렇게 이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이 어려운 계층 부문들에게 이것을 그 뜨거움을 이전시켜서 함께 뜨겁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은 1년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오늘 대통령의 또 연설, 요지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될 것이고 예. 아마 그 사면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남은 1년 동안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실지의 내용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4년 동안 계속 보여주셨던 좀 자화자찬식의 실적에 대한 어떤 오만한 평가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남은 1년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먼저 겸손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의도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처음 의도는 굉장히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방법적인 측면이나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한 정책 실패로 시장과 국민에게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을 준 것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좀 잘못된 현실 인식을 계속 주장한다면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 등과 자영업자들은 너무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고 양극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솔직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함께 극복해 나가고 본인들의 잘못된 정책은 수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어떤 겸손한 자기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는 쪽에 국민의힘이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쨌든 남은 1년 동안은 아무리 대통령이 노력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선을 위한 정치의 시간이 될 것이고 선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수정할 것들은 빨리 수정하는 그런 정책 전환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요. 좀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김어준 라디오 1위 국민 사랑 받는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코멘트 한 1분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건 김연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김어준 씨와 또 TBS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고 또 굉장히 오만하게 특혜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두둔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여당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청래 의원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평가하고 싶고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박소연 위원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유력한 보수 언론이나 많은 종편들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왜 한 말씀도 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좋습니다. 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알 권리가 있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저는 보수 언론도 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듣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그 유력한 보수 언론이 이슈로 다뤄주지 않는 그 많은 주제들을 다뤄줍니다. 저는 한 존엄한 국민의 인간으로 한 국민으로 보면 저의 어떤 사고의 균형성을 어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저의 어떤 한 균형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 편향성을 이야기하려면 다른 언론의 정치 편향성도 함께 지적을 해주는 것이 바른 태도다. 네. 그것이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수연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